자, 그래서 조국혁신당 지금 대표권한 대행이죠. 김선민 의원이 윤석열 갑자기 페이스북에 지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의견을 내고 윤곽건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꼭 지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적 슬픔을 틈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바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뭐라고 했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억지 부리며 심각성을 줄이려고도 했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고 제2, 제3의 계엄을 하겠다던 그 윤석열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가증스럽고 역겹스럽니다. 그 입 닫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 오늘 영장 청구와 수사 김선민 의원이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참 조국혁신당이 시원하게 말을 해줘서 우리 엉어리진 이런 마음이라도 좀 풀어준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많던데, 자, 저렇게 해서 오늘 영장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내일 또는 모레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자,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이제 압박을 좀 받지 않겠냐라는 지금 기대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뭐 전 대표께서도 취재를 하셨고 대부분의 언론도 그 이후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 듯 하는 것으로 이미 최상목은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대표의 취재고, 네. 제가 백그라운드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지만 추가로 이제 방송 끝나고 여쭤보니까 네, 예.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 소스로부터 들으신 얘기라서 네. 그렇게 보도가 나간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도 뭐 문화일보 등이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 듯 해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거. 중요한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법원과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윤석열의 체포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체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이미 윤석열은 이제 꺾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국임당 내부의 법조인들은 뭐 일부입니다마는 윤석열이 체포되는 그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출석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최상목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히 추가적 고민을 제기할 것이다. 실제로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의 안건 상정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밤 최상목은 긴 밤을 아마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정을 하지 않으면 네. 모레 1월 1일 날 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시간이 있다. 휴일인데요? 휴일인데도 이제 열 수 있다라고 이제 오늘 오후에 총리실에서 그런 내용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자, 지금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다수 의견, 실제로 취재해보면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체포라는 일이 딱 벌어져 버려서 이게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다. 최상목 여기에서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는 경우 동일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더 큰 사법적 뭔가 이런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내란은요, 12월 3일 날 윤석열과 김용현이 중심이 돼서 벌인 1차 내란이에요. 근데 이 내란이 해소되지 않아서 내란이 유지가 된 상태에 기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똑같은 내란 공범이에요. 그 1순위자가 한덕수입니다. 네. 한덕수가 버팅김으로 해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을 편들었어요. 최상목도 한덕수가 똑같은 공동 정범이 될 것이냐, 그나마 면피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책임을 가진 역할을 할 것이냐 기로에 놓인 거예요. 본인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가사의한 거는 한덕수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윤석열한테 패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덕수는 윤석열의 운명 공동체, 이 내란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하는데 최상목은 다르지 않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 졸이면서 또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는구나. 최상목이 다른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뭐 다수 의견은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고, 최상목이 이제 윤석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걸 보고도 거부권 행사를 해버린다. 그 정도 간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부터 막힌 길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한나이틀의 헌재 같은 경우도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죠. 그것도 중요한. 헌재가 못을 예, 박아버렸기 예. 때문에 헌재 트랙은 이제 깨진 겁니다. 제가 볼 때 헌재 트랙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검찰도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다 적시한 내용을 보면 다 손절한 것이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너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이 행사를 하면 우리가 지금에 있는 민주당이랑 협의를 해서 위헌성을 없애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할게. 지금 이거 지금 오더를 준 거거든요, 최상목한테. 예, 예. 그래서 최상목이 가만히 있어 위헌적인 거잖아, 여하간 상관없이. 위법적인 사항. 예. 그러니까 위헌 위법적인 사항. 위헌 위법적인 어떤 특검법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럼 지금까지 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던 거잖아. 근데 이걸 왜 틀어? 어떻게 틀 수 있어? 너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 거부권을 행사해 놓으면 우리가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위헌 위법적인 요소를 빼고 민주당이랑 협상할 수 있다고 얘기할 거니까 넌 거기까지만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근데 최상목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한덕수를 탄핵하는 날 오전에 국무위원들 11명인가 그때 10명 11명을 데리고 나와서 한덕수 탄핵은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는 거라고 아주 뭐 결연한 자세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느 순간 마지막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은 아니 헌재가 계속 임명해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도 안 임명해 줄 안 임명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이고, 쌍특검도 아직까지 내일 안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또 일부 얘기는 1월 1일 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네, 얘기를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어떤 카드를 놓고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과거에 아주 순박한 모습으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안 하겠어? 아니면 하겠어?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압박해야 된다. 맞습니다. 압박하고 네네. 압박을 해서 목을 계속 쪼아놔야 됩니다. 그냥 계속 여유를 갖고 상황을 판단해서 저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저들은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거라 저희가 한덕수까지 다 속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한 말씀 예, 보태면 일단 버텀라인 최상목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부권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상황 변화, 가장 머리에 있는 상황 변화는 윤석열 영장이 떨어진다 하는 상황 변화는 상당히 큰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도 피의자 자격으로 2차 소환을 지금 경찰이 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당사자인 최상목에 대해서도 오늘 경찰이 너 입건됐다라고 언론에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제가 기재부랑 총리실적을 취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대한민국 그 관료 조직에서 검찰과 쌍벽을 이룰 만한 엘리트주의가 팽배된 곳이거든요. 모피아.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임당이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우리가 끌려갈 대상은 아니지 않나? 우리도 우리를 좀 살 방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실제로 여야를 상대로 저글링하는 게 기재부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임당의 일방적인 요구나 지시대로 끌려갈 것만 같지는 않은 또 그런 분위기도 간파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충분히 압박 여하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도 네. 나올 수 있다.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요. 저는 최상목과 싸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딜레마입니다. 분명 생각을 해보세요. 쌍특검을 거부를 하면서 소위 임명을 안 한다? 헌법재판관을? 그렇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엘리트들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수긍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자기가 있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진짜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해놓고 내일 갑자기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야 나는 거부권 행사하겠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너는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황 자체는 이렇게 진짜 대단한 엘리트 아닙니까? 그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야 이걸 자기가 감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변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엘리트들의 최대의 문제는 권력에 복종하며 살아왔던 산이에요.
그래서 한덕수가 그렇게 욕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망갔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부산에 있는 조커님께서 정말 답답하네. 전부 수거해 줄게 밀어붙여. 이 말은 인정사정 볼 거 없이 그냥 다 탄핵시켜버리라는 의견을 이제 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한덕수 도망갔다는 이야기에 조금 보태드리면 네네. 국힘에서는 한덕수가 버티고 대통령 행사를 계속하도록 그렇지. 요청을 했는데 한덕수가 도망갔어요. 일설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배신했다 이러잖아요. 그게 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 안 하고 자기 살려고 책임을 아예 떠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양쪽 우리 민주진영에게도 unforgiven이에요. 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예. 그리고 이미 또 국힘당 라인으로부터도 이제 등 돌린 거고, 이 한덕수는 이 사리 판단을 잘못한 전형적 사례의 예로 처절하게 처단당하고 인생 후반 완전히 망가져서 징역 15년 이상 살아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상목을 생각하면요, 뭐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상목도 큰 판세는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네. 일단 미국 국무부가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을 해요. 한국 정부에 신뢰를 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한국 국민을 얘기해요. 예. 콕 집어서 한국 국민을 얘기한다는 게 뭐겠어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동향이 이제 윤석열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구나를 지지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론 지형도만 본다 하더라도 정말 10%에서 30%까지 걸쳐져 있는 그 아스팔트 이 층들이겠어요. 젊은 층이 주로 포진해 있는 전반적인 반 윤석열 그런 개혁 어떤 움직임이겠냔 말이에요. 최상목이도 지가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한다면 정말 윤석열 끈아불에 매달려 갖고 그릇된 선택을 할까? 그래서 이게 그냥 괜히 기분 좋자고 생각하자면 내일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강력회의에 쌍특검안을 올리지를 않아. 그럼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국민 메시지와 더불어서 용단을 내려서 헌재 3명 받아들인다. 임명하겠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딱 사표 쓰고 나가요. 그러면 누구도 손 못 대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압박이 필요하냐 아니면 지금은 설득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내일 저녁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 국무회의가 소집이 된다면 그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특검에 대한 거, 하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경찰의 출두 요구에 대해서 정진석이 지금 불응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강제로 받을지 이제 불응을 했다는 것은 각자 개인한테 다가오는 사법적 문제 그리고 검찰,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그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담들이 아마 엄청나게 압박이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당신이 했던 일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15,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네. 경향신문이 재밌는 기사를 썼네요. 네. 지금 저희는 윤석열 체포영장만 청구가 된 걸로 알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랑 같이 청구가 됐다. 같이 청구됐습니다. 근데 예, 보니까 결국은 실제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관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관저를 수색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까지 같이 받았다 하는 것은 결국 뭐로 해석이 되냐면 실제로 조속하고 강력한 태도로 윤석열을 잡아들이겠다 네. 하는 의지가 표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